네, 오늘은 부채 협상 더불어서 임시 예산안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봐야 될 데이터가 어제 나온 3분기 GDP 확정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산업생산과 건설 지출 등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헤드라인 숫자만 보게 되면 이런 세부적인 변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뜯어봐야 되겠죠.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은 계속 살펴볼 거고, 사실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12월 FOMC 이후에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중립금리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에 사실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내용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차원에서 오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예산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어드리면, 지금까지는 지난 9월 달에 협의를 한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임시 예산안의 기한이 오늘입니다. 12월 20일까지가 지난 9월 달에 합의한 임시 예산안의 마지막 기한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녁이죠. 12월 20일 자정이 넘어가면, 물론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결국 미국은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며칠 전에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안의 기한이 결국 내년 3월 14일까지로 연장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최근에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남동부 지역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하자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요구이긴 하지만 지금 남동부 지역 자체가 공화당 텃밭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였죠. 따라서 어느 정도 내년 3월 14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자라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임시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10월 달입니다. 따라서 2025년 예산안 협의가 선거 이후로 하자고 지난 9월부터 임시 예산안으로 미뤄둔 거고, 이게 12월 20일까지였으니까 내년 3월 14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하자, 여기에 플러스 남동부 지역의 특별 예산이죠. 민주당이 요구였긴 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피해 지역을 돕는 예산을 추가해서 이게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임시 예산안을 내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급박하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허리케인에 대한 피해 지역을 돕는 예산이 민주당이 요구라는 점이었죠. 이런 이유를 들어서 민주당이 끌려다니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의중은 부채 한도 폐지를 강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들로 하여금 부채 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한 것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부채 한도를 폐지하자, 이걸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결국에는 본인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 부채 한도 폐지를 요청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강하게 반박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에 탈락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니까 아주 강하게 이 부채 한도 폐지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부채 한도 관련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 거면 셧다운을 해라,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할 수준이었으니까요. 오늘까지의 기한인 예산안이 유예가 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셧다운이 되더라도 재무부의 TJ 잔고를 써가면서 버틸 수 있는 기한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소위 X데이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내년 4월에서 5월, 심지어 6월까지로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주제였다라는 게 기존까지의 기류였는데, 이를 트럼프가 본인의 임기 시작 전에 부채 한도 폐지를 강하게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공화당은 트럼프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급하게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부채 한도 폐지까지는 아니고 부채 한도를 2027년 초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부채 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다만 좀 양보를 하면서 부채 한도 2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어요. 어느 정도 흡족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따라서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2년 더 유예하는 수준에서 임시 예산안을 추가시켰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 한도 유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만드는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트럼프는 부채 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채 한도를 2년 유예했잖아요. 이 부채 한도 유예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부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 기한이 끝나버리면 다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폐지라는 더 큰 것을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채 한도 유예를 얻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까 표면적으로 반대를 했던 남동부 지역의 재난구호 예산은 또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부채 한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의 임시 예산안은 하원에서 174대 235의 투표 결과로 부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공화당 내에서도 38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중에 한 의원은 선거를 하면서 재정정책을 책임있게 주장하던 그런 선거운동이 무산됐다. 이러면서 환멸을 느낀다 정도로 강하게 얘기한 의원도 있었으니까요. 공화당 내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부결이 됐지만 현재 트럼프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취임 전에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부결이 됐기 때문에 금요일 자정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일부 셧다운이 되겠죠. 결국 트럼프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결국 취임 전에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기존까지의 시장에서의 시나리오는 내년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서 결국 25년 상반기에 재무부 TGA 계좌 잔고가 방출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유동성 확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가능성 자체가 낮아졌겠죠. 이미 트럼프는 부채 한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부결이 됐지만 기존처럼 부채 한도 문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방치될 것인가 이렇게 보긴 또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예상보다 빠른 수준에서 부채 한도 유예가 결정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벤센트 재무부 장관의 333 법칙 중에 하나가 GDP 대비 정부 지출 3%까지 줄이겠다라는 공약이 하나 있었잖아요. 따라 이런 부분 정부 지출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GDP를 더 높이는 쪽으로 그림을 잡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국채의 발행 물량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년 국채 수익률 상승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과 최근 임시 예산안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는 재정지출 축소 방향이 아닌 것으로 의중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은 부결이 됐으나 트럼프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된 이상 결국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인해서 상반기 재무 TGA 계좌 잔고 방출로 유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자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빠르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어제 12월 FOMC와 더불어서 맞물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10년물 국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발행 물량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국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부채 한도 이슈 관련해서 변동성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은 최근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